그 장부로 설명을 안 드리고 PPT 자료로 어느 메뉴에 이렇게 보시면 이걸 수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나중에 이게 오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오류가 발생하시면은 그때 아 맞다 그때 강의 들을 때 오류 해결 방법 자료가 있었지 하고 꺼내 보신 다음에 케이스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케이스 보셔서 넘겨보시면서 아 이거 내가 발생한 오류 요거다 하시면은 그 내용만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발생하시는 오류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거 사업자 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형식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데 넣으신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로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 매입세액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죄송합니다.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냥 국세청에 등록이 안 된 거거나 사업자 등록번호 자릿수가 오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장부를 수정하기 전에는 장부 마감 해제라는 걸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해야 됩니다.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는 저희 아까 전에 국세청 홈택스로 가기 전에 전자 파일 만들었던 그 메뉴입니다. 그 메뉴 가셔가지고 기간을 조회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옆에 아마 이렇게 장부 마감 해제라고 회색 버튼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정보 등록에 거래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정보 등록 메뉴에 거래처라는 메뉴가 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에 오류가 뜬 국세청 홈택스에 오류가 이렇게 뜬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보시면은 필터링해서 지금은 거래처 명이라고 위에 뜰 텐데 사업자 등록번호로만 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을.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아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와서 여기서 사업자 번호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번호를 올바르게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사업자 번호 모르시면 거래 자체를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간편 장부나 복식 장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상단에 거래처 선택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올바른 다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장부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처를 올바르게 수정했으니까 그 올바르게 수정한 거래처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장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장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처 사업자번호 모르면은 클릭해서 선택 삭제하셔야 돼요. 네, 아시면은 하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고서 자동 생성 오셔가지고 전자 파일 만드셔서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이기 때문에요. 그 공제를 못 받는데 내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신 경우는 사실 앞에랑 비슷한데요. 먼저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 조회하고 나시면 조회 버튼 옆에 장부 마감 해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등록 거래처, 제가 이거 똑같이 설명드렸죠? 정보 등록 메뉴에 거래처 들어오셔가지고 오류 같은 사업자 번호를 검색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호를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상호가 어떤 상호인지. 내가 뭐 세무라는 상호다 라고 하시면 세무라는 상호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상호를 그 거래처를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는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이과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는 뭔가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검색만 하시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비용이랑 고정자산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거래처 선택하시면은 여기 세무라는 거래처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찾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공급가액의 부가세 합계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에 110만원 넣고 부가세는 0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정을 하시고 다시 저장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오셔서 전자세무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을 누른 다음에 전자 파일 다시 홈택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요 간이과세자 요거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선택 삭제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간이과세자부터 받은 거 어제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지워버리겠다 하시면은 지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간이과세자부터 받은 건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면은 남겨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 카드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오류가 요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류 같은 경우는 카드 번호를 일단 수정을 해서 장부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들어오신 다음에 똑같이 장부 마감 해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번호를 수정했는데 어디서 수정을 하냐면 정보 등록 메뉴에 매입 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탭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카드 번호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번호를 수정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재발급 받기 이전의 카드, 그러니까 재발급 받기 이전의 카드라고 하면은 재발급 아마 오류가 떴다라고 하면 올바른 번호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떴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발급 받은 카드 번호로 수정해서 재신고해 주시거나, 만약에 폐기된 카드라고 하면은 수정할 카드 번호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서면으로 부가가치 신고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홈택스에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홈택스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카드 번호가 올바른데 이게 폐기된 카드라서 국세청에서 얘가 카드 번호가 올바르지 않다고 인식을 해버린다라고 하시면 그 경우는 좀 부득이하게 그 부가가치 신고서랑 제출 서류들 다 출력하셔가지고 서면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를 만약에 서면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서만 출력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온 이렇게 서식들 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떠요. 팝업으로 떠서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여기 인쇄 버튼 있거든요. 인쇄 버튼 누르셔가지고 서식을 다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 다 출력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신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카드 번호 잘못 입력했다 라고 하시면은 수정해가지고 신고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불 방법을 다시 한번 수정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많은 작업일 수 있지만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의 비용이랑 고정자산 메뉴에 오시면 끝에 카드 번호로만 필터링해서 거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 하셔가지고 이렇게 카드 지불 방법에 클릭하시면은 바뀐 카드 번호로 이렇게 한 번씩 저장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다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전자 파일 만드셔가지고 홈택스, 아까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가셔서 다시 전자 파일 만드셔서 홈택스로 신고를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이 국세청 수집한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이면 현재 상태로 제출 가능. 요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정상이면 현재 상태로 제출 가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부에 올바르게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 입력한 게 맞아. 그러면은 그냥 제출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세청에 있는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이랑 매입세액이랑 네가 지금 입력한 매입세액이 다르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픈마켓을 통한 매입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오픈마켓은 실제 사업자로 이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부에 봤는데 현금 영수증 다 올바르게 썼어. 이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다 사업과 관련해서 썼고 이게 틀린 게 없다라고 하시면 이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보니까 매입세액 내가 좀 더 많이 입력했네 하시면은 선택 삭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적어놨는데요. 그대로 맞으면 진행하면 되고 잘못된 내역이 있으면은 먼저 조회해서 장부 마감 해제해 주시고 간편이랑 복식장부에 비용 또는 고정자산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역을 선택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오셔가지고 전자 파일 생성, 장부 마감 하신 다음에 홈택스로 신고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비용이랑 고정자산은 현금 영수증 내역만 필터링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 코드 또는 환급 계좌를 확인하시거나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환급 계좌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의 부가가치세에서 기간을 먼저 조회하시고 장부 마감 해제를 눌러주세요. 해제를 누르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하기 했을 때 나오는 팝업창 라고 합니다. 장부마감 해제를 먼저 해야지 팝업창이 나옵니다. 아이고. 네. 장부가 해제를 해야지 팝업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한 다음에 확인하기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창 여기 국세한국계좌 이거 은행이나 계좌번호 잘못 입력하신 경우 또는 농협은행이나 지역농축협을 구분을 잘못하신 거예요. 만약에 농협은행이 입력했는데 틀렸다라고 하시면 지역농축협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좌가 지역농축협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여기서 수정을 한 후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수정만 하시고 여기서 신고서 자동생성 메뉴 그대로 안에서 다시 전자신고 파일생 장부 마감 누르셔서 홈택스로 다시 신고하시면 오류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요.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와 변환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 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고 변환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하고 이렇게 KICC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전자신고 파일에는 KICC라는 사용자로 네가 등록해놨는데 홈택스 아이디는 KIC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홈택스 아이디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보 등록에 입력한 홈택스 아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홈택스 아이디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얘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은 저희 쪽에 정보 등록 메뉴에서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정보 등록 메뉴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수정하실 거는 홈택스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아이디 모르시면 그 회원정보 관리라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로그인하면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 로그인 하시면은 나오는데요. 로그인 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를 못 찾겠다. 로그인 하시면은 원래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서 이쪽 라인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 홈택스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요거를 보시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한번 홈택스 126번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홈택스 126번에 문의하시면 아마 회원정보 아이디 보시는 방법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을 여기서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자동생성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마감 누르신 다음에 전자파일 저장하셔서 그 전자파일 홈택스로 제출해주시면 아마 신고 정상적으로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 케이스인데요. 파일 복구할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마 이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바뀐 게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나오진 않을 텐데 혹시나 이게 나오시면은 비밀번호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케이스에서는 없어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혹시 나오신다면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이게 왜냐면은 비밀번호 케이스라서 요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었는데 폐업하신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 폐업하신 경우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폐업 일자를 입력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폐업일. 그래서 정보 등록 메뉴에 사업장 정보 가시면 폐업일 입력하시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자동 생성에 부가가치세 들어오셔가지고 기간 조회하신 다음에 똑같이
전자 파일 만들어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과세 유형 전환할 때 부가가치 신고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이 케이스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과세 유형이 1월 1일자가 아니라 12월 1일자, 11월 1일자로 전환됐으면 저희 쪽에는 신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저희는 1월 1일자나 7월 1일자로 변경된 경우에만 과세 유형 전환할 때 신고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과세 유형 전환됐다라고 하시면 이 참고자를 보셔가지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 아마 과세형 전환됐다고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랑 부가가치 간이 이렇게 두 개가 탭이 있을 텐데 탭 구분 잘 하셔가지고 신고 기간도 맞게 잡으시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생방송 교육 강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늦게 좀 오래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은 저희 문의사항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가가치 신고 무사히 마치시고 다음 신고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